예로부터 신비한 과일로 여겨진 복숭아는 약재로도 많이 활용되어 왔는데요. 열매인 복숭아와 씨앗은 물론 꽃과 잎, 그리고 껍질과 뿌리까지 버릴 것이 없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복숭아는 칼슘과 인 등 무기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페놀 화합물이 들어있어 비만을 일으키는 체내 염증 성분의 활동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건 복숭아의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해 유방암과 피부암 등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영양 만점 복숭아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그 효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복숭아가 독이 되는 경우 3가지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과 주의사항까지 복숭아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지식TV입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식욕을 돋구면서 수분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과일은 여름에 꼭 필요한 식품이기도 한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의 좋은 공급원이자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해서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먼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분이 바로 아스파라긴산인데요. 특히 천두복숭아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은 우리 몸의 만성 피로를 해소시켜주고 간의 해독이나 항체 생성의 촉진까지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체내 피로물질들을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피로물질들에 의한 몸속의 염증까지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흡연으로 인해 몸속에 쌓인 니코틴 해독 및 폐,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술, 담배를 많이 하거나 여름철만 되면 몸이 찌뿌둥한 분들은 천두복숭아를 추천드립니다. 칼슘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 복숭아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고령자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화장품을 보면 복숭아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종종 있는데요. 바로 복숭아에는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름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니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바르는 화장품보다는 복숭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와 카페산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복숭아 씨앗의 화합물이 비암성 피부 종양의 성장을 제한하고 암성 종양으로 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산화제 일종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복숭아나 천두복숭아를 매일 2개 이상 섭취한 폐경후 여성은 24년 동안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41%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산화제는 특히 껍질에 많이 들어있어서 가능한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의 칼륨 함량은 혈압을 조절하고 고혈압 위험을 줄이며 전반적인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데요. 또한 복숭아의 풍부한 섬유질 함량은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복숭아 효능에는 눈 건강에 도움, 면역체계 강화, 소화 건강에 도움, 항염 작용 등 놀라운 효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복숭아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어는 각종 비타민과 타우린, 오메가3가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기력 회복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이 21%나 함유돼 있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아닙니다. 장어를 먹고 후식으로 복숭아를 먹으면 복숭아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 성분이 자극을 주어 소화 요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복통과 설사, 심하면 장염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어가 완전히 소화되려면 7시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숭아는 장어를 먹은 후 최소 7시간 이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혈압 약에 함유된 이노제 성분은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칼륨이 풍부한 복숭아를 먹으면 고칼륨 혈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한 무기력감과 근육통이며 심할 경우 신체의 일부분이 마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먹었다면 최소 2시간이 지난 후에 고혈압 약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당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과도한 섭취는 혈당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복숭아에도 베타카로틴이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항산화 작용을 보완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불리는 살아있는 균이 함유되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복숭아의 식이섬유와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복숭아의 당분과 요거트의 단백질이 함께 작용하여 운동 후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리통이나 기침, 가래가 심할 때 복숭아를 약용으로 사용하는데요. 복숭아에는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해주는 성분들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점액 다당류는 모관의 수분 유지를 도와 모관을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은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바나나는 호흡기 질환과 폐질환에 좋은 환상의 궁합 음식으로 함께 먹으면 기침 가래를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숭아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인데요. 의외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호흡곤란, 복통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숭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복숭아 놀라운 효능에는 니코틴 해독 및 피로 회복에 도움, 뼈 건강에 도움, 피부 건강에 도움, 특정 유형의 암질환 예방, 심장 건강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는 장어, 고혈압 약, 당뇨가 있으신 분이 있었고요.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에는 블루베리, 요거트, 바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로 건강한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